6월 FOMC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물가 발표될 때나 또 FMC 회의 결과 발표될 때나 어떤 결과일까 제가 생각했던 거대로 또 가는가 아니면 또 그 이외에 다른 정보들이 등장하는가 그게 마치 제가 우리 즉시 분석의 주제가일지도 몰라요. 그, 그녀를 만나기 전 백미도전 네, 그런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께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다. 어,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의 동결이지만 예상 이상으로 아마도 이번이 라스트 댄스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음, 지난 FMC 회의에서 그래서 계속 10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동결하고 그러면 그게 마지막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게 아닐 수 있구나 하는 어, 그런 어쩌면 쇼크죠. 또 다른 그런 판단.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 관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이제 성명서도 나오지만 또 전망도 나오고 점도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시사점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 화면을 공유해 드리면서 자, 이게 우리 FMC 보이시죠? 네.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션 매터리얼스 하면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SEP라고 해서 연준의 경제 전망입니다. 연준의. 음, 그 자료들을 여기 쭉 나열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 보시기 좋게 PPT로 제시를 했으니까 PPT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 FMC 경제지표 전망 SEP 내용을 보면 GDP 증가율을 1.0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몇으로 봤는지를 볼게요. 0.4로 봤어요. 네. 결과적으로 0.4에서 1.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어, 얘기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꽤 탄탄하다. 미국 음, 경제 괜찮다. 경제가 침체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침체긴 침체인데 침체의 정도가 강한 침체로 지난 3월 달에 프로젝션 했다가 1.0으로 그렇게 강한 침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역시 어, 실업률에 대한 전망도 보시는 것처럼 4.5%로 실업률이 치솟을 것으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전망했는데 4.1%로 낮춰져 봤습니다. 역시 경기 침체 강하지 않다. 어, 4.1%면 얼마든지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가장 주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PC 물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3.3%로 3년을 전망했는데 3.2%로 다소 낮춰 잡았습니다. 근데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23년 연간 물가 상승률이 3.22%, 24년이 2.5%니까 어쨌든 24년 초반까지만 해도 당분간만 해도 금리를 인하할 리는 없다. 네. 2%에 부합하는 연간 기준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려면 24년 1, 2분기 정도는 지나야만 한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가 특히 중요하죠. 근원 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는 3.6%로 전망했는데 3.9%로 올려잡았죠. 이게 어, 중요합니다. 근원 물가가 진짜 안 잡힌다. 음, 헤드라인 그 실적치는 잡힐지 몰라도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가를 잡는 우리 중앙은행으로서는 더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이번에 그 23년에 기준금리를
종전까지만 해도 5.1%의 점도표상 찍혀 있었는데 이번에 5.6으로 올라간 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MC 위원들이 여기 상단에 뭐 이렇게 3명 정도 배치돼 있고 여기 중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5.6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하단에 또 6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9명 정도가 뭐 조금 더 비둘기적이고 조금 더 매파적이라고 본다면 여기 가운데 있는 또 9명. 그래서 이게 몇 명입니까? 18명. 예, 18명이에요. 음, FMC 위원들 18명의 점도표입니다. 네. 각자 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의 파월의 의견을 동의해주는 모습이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간 정도가 5.6인 겁니다. 그렇죠? 중간 네. 정도가. 그래서 점도표상에서 5.6으로 올라간 거, 음,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놀라는 부분이다. 어, 핵심 관전 포인트는 5.6으로 올라간 것이다. 어, 5.1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어, 23년 연내 하반기 내에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어, 있다라는 것을 이 점도표를 통해서 경제지표 전망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특히 근원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음, 이 메시지를 쓴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 다음 제가 쭉 보여드릴 게 많은데 그 다음 관전 포인트가 이번 6월 FMC 성명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5월 FMC 회의의 성명서에서 6월 FMC 성명서로 뭐가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이런 뭐 보시는 것처럼 어, 이 경제가 모디스트하다,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코노믹 액티비티가 강하다.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잡 게인스마저도 로버스트하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도 매우 강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 인식에 대한 문장은 다 똑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사운드 앤 리질리언트, 굉장히 건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그래서 음, 금융 부실 문제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종류의 내용들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커미티 멤버가 완전 고용을 목표로 그리고 목표하는 물가 2% 롱런 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Holding the target range steady.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at this meeting, 지금 미팅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이 커미티 member들이 FMC 위원들이 뭐를 평가한다? 추가적인 정보와 음, 또 그것이 어떤 그 통화 정책의 어떤 영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하고 가겠다. 지금 그동안 10번 정도 연거퍼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겠다. 근데 그것이 정말 추가적으로 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가겠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을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 유지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차대조표 얘기도 나오죠.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명서를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성명서 내용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어쨌든 이번에 계속 인상하다가 동결했으니까 동결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집중한 건데 동결한 이유는 다름 아닌 좀 지금까지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갔었는데 그것의 영향 정도를 그게 정말 물가 잡는 데 도움이 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잡기 위해서 더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해보고 가겠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들을 좀 총정리해 보면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제가 엊그제도 물가 발표될 때 말씀드렸었지만,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항공모함 혹은 뭐 비행기가 이착륙하듯이, 자, 제로금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2020년, 21년, 금리를 인상하죠.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다가 빅 스텝으로 인상하다. 기울기가 올라가죠. 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엄청나게 기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빅 스텝으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또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계속 동결이 아니라 한 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하고 네. 이것도 역시 속도 조절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음. 그래서 속도 조절에 아직도 여정인 것이고 라스트 댄스는 너무 섣부른 기대일 수 있겠구나 여전히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해주는 FMC 발표였습니다. 네. 어, 그 5.6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최소 1회에서 2회 정도는 더 올해 안에 인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부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네. 그래프 또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맞죠? 우리 기준금리 스탠스가 5.25%예요. 그러면 상단이 그러면 이 상단이 5.6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 번 정도 혹 한두 번 정도 어, 그죠? 한두 번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0.25가 올라가면 5.5가 되니까 거기서 5.5와 5.75%의 사이니까 음. 그러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0.25%포인트가 아니라 뭐 0.1%포인트, 0.1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둔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세 조정의 어떤 통화 정책 절차가 남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 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 여부를 조금 남겨두는 거는 물가 불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엊그저께 CPI 물가 발표된 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OECD에서 지난주에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권역별 물가 상승률 추이에 대해서 OECD가 전망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이 어쨌든 22년에 물가가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하에 있다라는 것은 뭐 명확한 표현이고 우리가 실적치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특히 본다면 정점 찍고 매우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24년까지도 목표하는 물가 2%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요, 정점에서 중간 부분까지 떨어지는 데는 뭐 상당한 시간이 안 걸리기도 하는데, 낮은 데서 더 낮은 데를 향해 가는 기간은 좀 시간이 더디게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이 PC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아도 보시는 것처럼 22년 7월에 정점이었었고 뭐 하향 안정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까지 내려오는 데는 좀 순식간에 예. 올 수 있지만 여기서 2%를 향해 가는 여정은 좀 이렇게 완만하게 더디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지난 4월 PCE 물가를 볼 때도 어, 지난 뭐 전월보다 반등했거나 또 근원 물가가 반등했었는데 이번 CPI 물가를 볼 때는 또 그래도 다행히 많이 떨어져 줬거든요. 전월보다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근원 물가가 보시는 것처럼 5.6, 5.5, 5.6, 5.5 계속 이런 행보를 보이다가 5.3으로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5.3은 뭐 근래 뭐 한 20개월 연속 중에 봤을 때 가장 낮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근데 뭐 이런 기대 말고 물론 PC 물가 상승률에 기초하니까 PCE와 CPI의 차이를 제가 누차 말씀드려왔잖아요. 근데 그 PCE가 커버하는 품목의 기준이 훨씬 더 넓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 주거비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렌트피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20년, 21년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 렌트피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더디게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물가에 대한 진단 자체가 FMC 위원들이 생각하는 물가에 대한 진단인 거죠.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물가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어쨌든 4%까지 떨어졌을지라도 음, 2%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고 24년이 돼야만 음, 이게 도달할지 말지가 결정된다. 음, 그리고 이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PC가 중요한 것인데 PC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는 속도가 낮을 것이다. 뚜렷하게 떨어지는 걸 보려면 한참 남았을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앞에 제가 그 SEP 연준의 경제 전망을 보여드렸죠. 이게 FMC 위원들의 어떤 물가에 대한 판단 네. 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물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목표하는 2%에 부합하지는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겠다라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쉬어가면서 그 지금까지 해왔던 통화 정책, 긴축적 통화 정책의 영향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 교수님 또 연준의 목표 하나가 또 고용, 경기잖아요. 경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역시 연준이 경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역시 물가 부분도 판단해야 되고 경기도 판단해야 되고 또 금융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가에 대한 판단 끝났으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역시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그동안 나오면서 미국 경제를 오히려 22년 10월보다 23년 1월에 23년 1월보다 23년 4월에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왔던 것처럼 FMC 위원들도 페드도 이번에 SEP를 통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23년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이게 L자로 꺼져가는 경기 침체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1.6% 정도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뭐 나름 괜찮은 거다. 음, 나름. 뭐 이렇게 통화 정책을 가동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아까 SEP를 통해서 보여드렸듯이도 그때도 3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향 조정한 것을 보면 뭐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나가잖아요. 반년이 지나가는데 23년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S&P 상에서 상향 조정한 것은 상당히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업률에 대한 해석도 어, 23년 4월 실업률이 3.4%로 떨어졌다가 5월 실업률이 이렇게 폭등한 것을 보면서 폭등했다라고 또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폭등한 걸 보니 그럼 금리 인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3.7%의 이 실업률은요. 뭐 22년 여기 보신 것처럼 8월이나 10월에도 3.7%를 기록했었고 이 정도의 어쨌든 4%가 채 안 되는 이 실업률의 레벨은 도토리 키재기다. 음, 어쨌든 이것도 낮은 완전 고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라는 것을 봤을 때 아직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디스트, 이코노믹 액티비티가 뭐하다? 모디스트하다라고 평가한 것은 여전히 매한가지다. 똑같다. 그래서 경기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연준은
향후 미국 경제에 있어서 어느 네. 정도 좀 낙관을 하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그 통화 정책은 네.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유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22년부터 야기된 초인플레이션은 뭐 20년, 21년 동안의 막대한 유동성이 풀린 대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영향인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고, 경제 제재를 가했더니 세계 최대 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원유 세계 최대 2위 공급국이죠. 알루미늄 최대 공급국이죠. 또 천연가스 최대 공급국이죠. 비료, 요소, 밀, 다이아몬드, 팔라듐 이런 수많은 세계 경제가 구리도 마찬가지. 세계 경제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런 자원. 아까 말 비료를 제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비료가 모든 농업에 있어서의 핵심 원자재예요. 요소 공급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 보유한 러시아로부터 원자재 공급을 받지 마라라고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이 뒤틀린 거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적 완화라든가 완화적 통화 정책의 영향,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한 영향, 더하기 전쟁, 그게 맞물려서 야기된 이런 초인플레이션이니까 특히 이제 전쟁의 영향이 크다라고 페드는 보고 있죠. 그러면 공급망 문제 때문에 소위 물가가 이렇게 초인플레이션 41년 만에 최고치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것은 공급이 부족해서잖아요. 수요와 공급이라고 본다면 공급이 부족해져서 나타난 고물가인데 그러면 금리를 인상한다고 공급을 올릴 수 있을까? 연준이 자원을 개발해서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네, 공급을 늘리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럼 수요를 떨어뜨려야 돼요. 수요를 떨어뜨리는 게 뭐죠?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신규 소비를 줄여야 돼요.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걸 떨어뜨리는 게 경기 침체죠. 네,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뭐죠? 내수죠, 내수. 네, 그러면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다 긴축을 했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경기도 위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나름 유인하는 모습인 거고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와야만 수요가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의 물가 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도 어느 정도 침체가 돼야 일자리 공급이 좀 부족해야 그래야 말 그대로 임금 상승률도 좀 떨어지고 그래야 근원 물가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보다 기대보다 경제가 나름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를 뭐 소량이라도 소폭이라도 유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는 거죠. 어느 네, 정도.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 연준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 그게 무엇인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라는 표현을 대놓고 하기에는 의회 청문회에서 정말 혼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대규모 실업을 만들어도 된다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표현을 못 하니까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무엇인지는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한 1% 성장 정도는 뭐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로 상향 조정해 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1% 정도까지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IMF는 1.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페드는 IMF보다도 더 긴축적이다, 더 음, 매파적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동결이고 향후에 금리 인상, 더 나아가서 인하 시기까지 한번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점쳐 본다면 일단 아, 그 시장의 기대와 저나 아니면 뭐 FMC 위원들이나 혹은 국제기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제기구 마인드예요. IMF나 OECD나 월드뱅크의 마인드. 근데 그들의 마인드가 FMC 위원의 마인드랑 좀 비슷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근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너무 재미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3월 31일 기준입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는 5%대 기준금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5.0으로 돌아가는 게 당장 7월부터다. 네, 7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다. 3월 달까지만 해도 7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5 밑으로 떨어지는 걸 기준으로. 자, 근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5 밑으로 떨어지는 게 9월부터다라고 또 늦춘 거예요. 그죠? 네, 7월부터가 아니라 9월부터로 늦춘 거예요. 그러다가 또 6월 2일쯤 되니까 5 밑으로 떨어지는 게 23년 12월부터다. 또 늦춘 거예요. 그리고 역시 6월 13일 이제 엊그저께 기준입니다. 24년 1월부터 금리 인하 있다라고 또 늦춘 거예요. 5 어,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또 네, 자꾸 늦추죠. 네, 그리고 어제입니다. 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준비한 게 24년 3월부터 인하한다. 더 늦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요지부동하는 모습이에요. 뭐 근데 제가 저를 뭐 저 스스로 자찬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내면서 금리 인하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네, 그 말씀 강하게 드렸죠. 네, 쉽게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다. 아, 뭐 오늘 금리 인상하고 다음번에 금리 인하할 거면 그때 왜 인상했냐라는 그 테크니컬한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물가 못 잡습니다. FOMC 위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다. 제가 이렇게 좀 단정짓듯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 근데 이것은 이제 시장의 기대인 거고요. 저는 지금부터 시장의 기대 말고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네, 아까는 봤습니다. 자, 이거 계속 보여드렸었죠? 네, 자, 그러면 시장의 기대 말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어, 그 경제 전망 보고서가 OECD 전망 보고서예요. 지난주입니다. OECD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이 보시는 것처럼 23년에는 계속 인상하다가 이게 5.6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네, 5.6이 아니라 5.5나 5.25든 뭐든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세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를 보시면 5.25% 포인트, 5.25 정도나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OECD가 보기를 24년까지도 계속 동결하다가 24년 2분기에서야 금리 인하 있을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이걸 최근 기준으로 보면 뭐 모든 FOMC 회의 때마다 인하하는 걸로 기대하잖아요. 그죠? 시장은. 네, 시장의 기대인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24년 연내에 금리 인하 두 번밖에 없다로 보고 있어요. 아, 굉장히 완만한 금리 인하로 보고 있어요. OECD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IMF나 월드뱅크나 비슷한 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이제 이번에 동결된 게 1년 3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또 대단합니다. 막상 예, 계속 인상만 보다가 네. 동결, 이제 속도 조절 이걸 보게 되니까 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교수님하고 즉시 분석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은 끝으로 혹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제가 좀
강한 표현을 하나 쓰고 싶은데요. 물론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상방을 열어놓는 그런 것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연준으로서는 할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좀 더 얼어붙게 하고 좀 주가가 상당 기간 강한 랠리였는데 이게 꺾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연준 위원으로서 파월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7월 FMC 회의 때, 자 이걸 자료를 보여드리면 어쨌든 7월 FMC 회의 때는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죠. 이때 FMC 회의가 있고요. 우리는 그 전에 7월 13일 날 FMC 회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역시 7월, 6월 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 그리고 7월 초에 발표되는 CPI 물가, 고용지표,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시장은. 그러면 우리로서는 7월 13일 날 금리 인상을 안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제가 1.75%포인트 격차는 어, 나름 뭐 괜찮지만, 네, 나름 이게 강달러를 만들고 자금 유출을 만들진 않는다. 근데 음, 2%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2% 포인트, 2% 포인트의 격차를 어, 용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부동산 시장의 반등 기조를 더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도. 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보시면서 보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보여드리다시피, 거시경제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 공부하셔야 된다. 음, 그래서 저와 함께 경제 흐름 따라하기라는 이 과정을 같이 동행하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좀 추천드리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경제 흐름 따라하기 공부 여러분 스스로 FMC 회의 결과를 분석하고 스스로 진단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게 그거보단 난 책을 통해 하는 게 좀 낫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이 책이 나왔으니까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 편리하게 경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23년 한 해는 거시경제 공부하기, 거시경제 마스터하기, 경제의 언어를 장착하기 이런 시간을 좀 갖는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추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3시 30분을 넘어서고 있네요, 교수님. 네. 이렇게 이르는 새벽 동안 이렇게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